이번 주에도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67%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3월 3주 조사와 같은 수치로 취임 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우리 사실은 그 박지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살고 있는 전주도 오가기 때문에 전주에서 보는 민심, 또 수도권에서 보는 민심,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뭐 여기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사실 전북은 원래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워낙 뭐 85% 가까이 지지를 대선 때 했던 곳이라서 이제 뭐 역시 믿어줬더니 역시 잘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흐뭇해하는 역시 밀어준 보람이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고 사실은 그동안의 격전지라고 불렸던 곳 아니면 약간 근접하지만 약간 약세였던 지역들이 이번은 정말 해볼만 하다라는 것을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들으니까 그게 정말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 최고위를 뭐 한 달에 뭐 10번 이상 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가면은 뭐 대구도 하고 경북도 하고 강원도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뭐 더블 스코어로 안 되던 지역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으쌰으쌰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당원들을 같이 만나면 정말 힘도 나고 이게 사실은 대선 직후에 취임 1년 뒤에 지방선거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그 허니문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조금 최대한 많이 뽕을 뽑았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꼬리를 보고 여쭤보는 건데 실제 지방도 이렇게 최고위 많이 다니다 보면 혹시 경험한 것 중에서 야 이런 모습이 너무 흐뭇했다 이런 그 광경 같은 게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마스크도 좀 서민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서민적이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시장을 많이 재래시장을 많이 다니시고 주로 뭐 어머님 분들 같이 손잡아드리면서 막 이번에는 꼭 해달라고 이렇게 읍소도 많이 하고 친근하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막 그냥 좀 떨떠름하셨을 것 같은 지역 분들이 일단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해주시고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한다고 하시고 이제 안 그럴 것 같은 지역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실제로 그거를 체감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 이제 제일 그거를 민감하게 느끼실 분들은 결국 후보자분들이잖아. 근데 후보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처럼 좀 이렇게 고개 쳐들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서로 막 과도한 네거티브 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계속 낮은 자세로 마음을 얻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이번에는 혹시 막 이렇게 기대하는 곳들이 막 생기는 걸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우리 정청래 대표 서민적이라고 이제 재래시장 다니다 그러는데 우리 박지원 최고 같은 경우 약간 도회적이잖아요. 약간 엘리트 느낌이. 위주로 다니나 혹시? 그런 거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거 혹시? 아닙니다. 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 아닙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 계시면 또 그 대표님 옆에서 사진을 찍어야 후보님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뒤로 빠져드리고 후보님들 이렇게 항상 대표님 가까이 가서 사진 찍히시라고 출마는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그 경선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출마를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출마했으려면 작년 말에 사퇴를 했어야 됩니다. 이미 원시적 그렇구나. 불능이 되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박지원은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큰 게 있겠죠. 기다리고 저는 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이번에 기록한 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악재가 너무 많고 맞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사실 기본적으로 뭐 쓰레기 봉투부터 좀 사기도 맞아요. 힘들고 여러 가지 네. 사실 불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행정력뿐만 아니라 약간 정치력 그리고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또 시작이나? 아니 좋아. 영세. 매우 좋아. 네. 그러니까 이건 행정력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전쟁 와중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정말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닐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국민분들께서 특히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은 내가 체감으로 느껴지는 거에 불만이 있으면 지지율이 내려가기 마련인데 워낙 소통을 잘해서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너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서 그거를 해결해 줄게. 근데 지금 대외 변수가 이래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설득이 됐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아.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요즘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우리 주식창을 열기가 좀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좀- 아니 트럼프 진짜 가만 안 둬. 하나는 이란을 초토화하지 않고 왜 내 계좌를 초토화하냐고. 다음에 이제 트럼프 욕을 하잖아요. 많이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언젠가는 이재명 정부가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겠지 해서 주식창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런 묵혀다. 정도의 신뢰는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 정부를 못 믿었으면 이미 돈을 다 뺐을 뺐겠지. 거예요. 전 열어보기까지만 네. 했어요. 저는 열지도 않습니다. 네, 확실하게 믿기
있기 때문에 묵혀놓고 묵은지로 만들자. 아 진짜. 그런 상황인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고위 전략 회의라고 해서 당 자체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이를 보면서 좀 평가를 하는데 이게 좀 지지율을 다지고 가시는 그런 그렇죠. 스타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경우도 처음엔 여론조사가 뭐 구체적인 퍼센트를 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네. 굉장히 낮았어요. 아 그랬어요. 사실은 부동산은 못 잡을 것이다. 이제 우리 맞아.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불패 신화가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계속 SNS 때리고 실제로 그걸 실행을 하고 하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아니 그때보다 거의 지금 2배 이상 여론조사가 야 올랐거든요. 처음 그 조사 결과를 받아봤을 때보다. 네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은 뭐 제가 아무튼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네. 너무 올라가가지고 네. 야 이렇게 다져 가시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뭐 악마화하는 프레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불신하셨던 분들도 네. 지켜보더니 그래도 일은 좀 하네 이렇게 넘어오시는 그런 추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걸 해낼 수 있습니까? 누가 해내? 심지어 초반에 부동산 이슈가 나왔을 때 부정평가 요인의 부동산이 있었어요. 맞아 맞아. 네. 네. 근데 그게 어느새 긍정평가 요인이 됐고 이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이재명은 할 것 같아. 그 사람이 좋은지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할 것 같긴 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부의 신뢰를 등에 업고 정당 지지율도 그의 상승폭이라는 것이 동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건데 오늘 갤럽 조사에서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48% 거의 50%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8%로 역대 그 이번 그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최저치를 찍었다는 건데 사실은 민주당의 상승과 국민의힘의 하락 좀 어떤 원인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 다른 당 얘기를 또 너무 심하게 하긴 어렵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뭐 당권을 가진 다툼은 어느 당이나 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 대표나 이제 그 리더십에서 아예 당을 깰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끝까지 노선 투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당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봉합해서 끌고 갈 것이냐에서 저는 사실 대표의 리더십도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네. 거기에 임하는 뭐 의원들,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지지자들의 약간 마음도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지금 공천 내용도 그렇지만 이게 계속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면서부터 쭉 그 친한계랑 막 싸움이 계속 지금 계속 맞아요. 오는 거잖아요. 분열적인 상황이 도래했죠.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한 명이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좀 이렇게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고 가는 모습으로 일단은 선거를 앞뒀으면 최소한 그래도 합치자라는 말이 네. 양쪽에서 서로 나와서 이게 봉합이 되고 가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도 그 사이에 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뭐 저는 이제 옆에서 지도부라서 조금 더 편향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네, 편향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품이 넓게 뭐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지지자들과 뭐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선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 속이 상하더라도 이렇게 품고 가겠다라는 거를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율이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데 몰라요. 몇 프로요? 얼마나 나왔냐면은 네. 51대 13이 나왔어요. 서울은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더 상회를 한 것이고 원래 이거 보수적이네. 과반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서울 13%. 선거 보전도 못할까봐 후보들이 도통 나서지를 않습니다. 선수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지역위원장들이 서울에 수두룩합니다. 본인 책임은 없는 것처럼 얘기하네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말할 그렇죠. 정도면은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죠. 이제 좀 다시 한번 그 민주당 지지율을 네. 돌아서 그리고 최근 뉴 B 구성으로 부르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1, 3월과 다르게 논란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정말 멸망전처럼 싸우는데 우리는 그래도 링 위에서 마우스피스 끼고 그 권투 장갑 끼고 때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봉합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그 이후에 그 논쟁 이후에는 한 지지난주부터는 이제 앞으로 국회가 일을 하는 모습이 계속 노출되었잖아요. 뭐 새로 법안도 통과되고 이번에 뭐 국조도 진행되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닐까 싶고 또 대표의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네. 사실 민주당에 악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악재가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그
그 부정부패 이슈에 대해서도 빠르게 징계를 해서 그 내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피해갔고 그렇죠. 그리고 네. 분쟁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지난번 한참 뭐 합당 관련해서 싸울 때도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부분이 그렇게 싸우지만 우리 손잡고 인사하고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모습이 봉합을 깔끔하게 했던 네. 리더십을 보여준 그 덕분에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배현진 위원장이 얘기했던 선거 비용 보전 문제를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나가게 되면은 투표수에 얼마를 해야지 선거 비용 전액 보전을 받는 겁니까? 저도 잘 몰라요. 30%인가 15%인가 아, 잘 제가 모르겠네요.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15% 이상이면은 받아야지. 전액 보전을 받게 되고 네. 10에서 15% 사이면은 반을. 50% 반을 예. 보존하기 때문에 오. 이 얘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13%가 나왔잖아. 아 그러면 이것대로면은 네. 사실은 이득 표율이 나온다 나한테 그러면 50%밖에 보전을 못 받는 상황인 거예요. 빵 퍼센트로 하려면 몇 프로가 나와야 돼요? 밑으로 10% 내려가면 10% 미만. 네, 아, 10. 미만으로 돼버리면 네. 그럼 진짜 우리 국민들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이네요. 선거비 100% 보존 못 받게 하면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수십억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10% 미만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네. 국민의힘이 아무리 재정적으로 충족하더라도 타격은 꽤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